1897년 1월 23일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그린브라이어 카운티의 한적한 시골 마을 프리포트에서 미국 사법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 전무후무한 형태의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국내외 일부 미스터리 커뮤니티나 블로그 등에서 명칭의 발음 오역으로 인해 그린바이어 유령 사건으로 잘못 소개되기도 했으나 공식적인 역사적 명칭은 그린브라이어 유령 사건 혹은 엘바 조나 히스터 슈 살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1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법학자들과 역사 연구가들의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 되는 이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인간의 법정에서 오직 명확한 물증과 정황 증거만을 다루는 사법 체계 속에서 사망한 피해자의 유령이 남긴 제보가 결과적으로 잔혹한 살인범을 처벌하는데 결정적인 도화선 역할을 한 사상 유일무이한 법정 실화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사건 전개, 인물들의 행동, 법정 공방, 부검 결과는 모두 당시 웨스트버지니아주 법원의 공식 재판 기록에 기반한 철저한 팩트이며 인터넷에 떠도는 픽션은 일절 배제했습니다. 사건의 중심에 선 피해자는 당시 20대 초반의 나이로 매우 젊고 건강했던 여성 엘바 조나 히스터였습니다. 그녀는 마을에 새로 이사온 외지인이자 대장장이로 일하던 에드워드 스트리블링 트라우트슈와 만나 첫눈에 반해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겨우 3달째에 접어든 새 신부였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던 어느 겨울날 오후 집안일을 돕기 위해 조나의 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던 11세 소년 앤디 존스는 집 안으로 들어섰다가 거실 계단 아래 바닥에 똑바로 누운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쓰러져 있는 조나를 목격합니다. 조나의 눈은 크게 떠져 있었고 몸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놀란 소녀는 즉시 집을 뛰쳐나가 조나의 친정어머니 메리 제인 히스터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마을의 유일한 의사이자 검시관을 겸하던 조지 크넷 박사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의사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소식을 듣고 집으로 달려온 남편 에드워드 슈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기괴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시신을 거칠게 안아 올려 2층 침실로 옮긴 뒤 직접 아내의 몸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힌 것입니다. 당시 미국 시골 마을에서는 여성이 사망하면 다른 여성들이 시신을 수습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에드워드는 타인의 접근을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그는 조나가 평소 가장 아끼던 목 부위가 높고 빳빳한 칼라가 달린 드레스를 입혔고 목에 두꺼운 스카프를 여러 번 단단히 둘러 매듭을 지어놓았습니다. 크넷 박사가 침실에 들어섰을 때 에드워드는 아내의 머리를 붙잡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시신을 검사하려 하자 극도로 분노하며 고함을 지르고 폭력성을 보였습니다. 슬픔에 잠긴 남편의 발작이라 오판한 의사는 목과 머리를 전혀 만져보지 못한 채 사인을 기절로 인한 심장마비 또는 출산 합병증에 의한 돌연사로 기재하고 장례를 허가했습니다. 이튿날 치러진 장례식에서도 에드워드의 비정상적인 집착은 계속되었습니다. 관 머리맡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며 주민들의 접근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특히 그는 조나의 머리 뒤편에 베개 외에도 접은 옷가지를 받쳐놓았는데 이로 인해 관 속 조나의 고개는 앞으로 심하게 꺾여 있는 기묘한 형태였습니다. 주민들은 그저 슬픔에 잠긴 남편의 과도한 애도 행위라고 생각했지만 사위의 행동을 주시하던 친정어머니 메리 제인 히스터는 강한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사위가 평소 다혈질적인 성향을 숨기고 있었으며 딸이 결혼 생활 동안 행복하지 못했다는 심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시신이 매장된 후 메리 제인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약 4주가 지난 어느 날 밤 초자연적인 현상이 발생합니다. 메리 제인의 진술에 따르면 밤중에 방 안 온도가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더니 빛과 함께 죽은 딸 조나의 형상이 침대 발치에 나타났습니다. 유령은 장례식 때에 높은 칼라 드레스를 입고 있었으며 슬픈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메리 제인은 이것이 꿈이 아님을 직감하고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흘 연속 찾아온 조나의 유령은 자신이 심장마비가 아니라 남편 에드워드에게 살해당했음을 폭로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에드워드가 신경질을 부렸고 분을 이기지 못한 그가 목을 강하게 움켜쥐고 꺾어버렸다는 정황이었습니다. 유령은 신빙성을 증명하듯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뒤로 180도 돌려 보이며 목뼈가 부러져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메리 제인은 다음날 아침 즉시
지역 검사인 존 알프레드 프레스턴을 찾아가 유령에게 들은 정황을 호소하며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처음 검사는 망상으로 치부하려 했으나 진술이 지나치게 정교하고 장례식 당시 남편의 수상한 행동들과 정확히 맞물려 떨어졌습니다. 검사는 크넷 박사를 불러 당시 검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한 뒤 법원에 시신 발굴 및 재부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1897년 2월 22일 공동묘지에서 조나의 관이 다시 지상으로 올려졌습니다. 에드워드는 발굴을 강력히 반대했으나 법정 명령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3명의 전문 의사가 참여하여 조나의 시신에 대한 전면적인 정밀 부검이 실시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현장에 있던 의사들은 경악했습니다. 조나의 목 피부 안쪽 깊은 곳에서 누군가의 강한 손가락에 의해 짓눌린 명백한 압박 흔적과 피하 출혈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기도가 심하게 찌그러져 폐쇄되어 있었으며 결정적으로 메리 제인이 유령에게 들었다고 주장한 그대로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추뼈가 완전히 부러져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사인은 명백한 목 졸림에 의한 타살이었습니다. 남편 에드워드 슈는 즉시 1급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그가 이미 2차례 결혼했으며 전처들을 상습 폭행하거나 의문사하게 만들었던 과거 행적들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1897년 6월 말 카운티 법원에서 정식 재판이 개정되었습니다. 검찰 측은 유령의 제보 내용이 공식 증거로 채택될 수 없음을 알았기에 오직 과학적인 부검 결과와 과거 전과만을 제시하려 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메리 제인을 정신이상자로 몰아가기 위해 배심원들 앞에서 유령 소동을 자세히 설명해 보라며 유도 신문을 던졌습니다. 진술 전체를 황당무계한 헛소리로 치부하려는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메리 제인은 흐트러짐 없는 태도로 자신이 목격한 딸의 유령과 그 메시지를 차분하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부검 결과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서술의 배심원들과 청중들은 깊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에드워드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횡설수설하며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아 최악의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담당 판사는 배심원단에게 평결 전 유령 관련 진술은 법적인 유죄 증거 판단 기준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인 주의를 주었습니다. 근대 사법제도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정밀 부검을 이끌어내 물증을 세상에 드러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유령의 고발이었다는 사실을 배심원들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1897년 7월 11일 배심원단은 1시간 10분 만에 에드워드 슈에게 1급 살인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종신형을 선고했고 에드워드는 수감된 지 3년 뒤인 1900년 유행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오늘날 그린브라이어 카운티 국도변에는 주 정부가 공식 건립한 표지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사법 역사상 유령의 증언이 살인범 처벌에 결정적 기여를 한 유일한 사건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고인의 억울한 죽음과 미스터리한 실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